안녕하십니까. 레그웰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리 부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다리 부종 또는 하체 부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한 30% 정도는 이런 부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죠. 그 대부분은 이제 발목 주변이 붓기 시작을 해서 그게 종아리 위쪽으로 타고 올라오면서 심하면 이제 통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무게감, 팽만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게 하체 부종입니다. 대부분은 정맥 때문에 생기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림프 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월경 전에 생기는 경우 등이 있고요. 보통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크게 원인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종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있고 또 다른 세포가 있고 그 사이에는 세포 사이 공간이 있어요. 이거 간질이라고 하는데 세포와 세포 간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체액이 들어가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이 이렇게 멀어지면 거기가 이제 출렁출렁 거리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도 세포죠. 그 옆에 다른 그 세포들이 쭉 혈관 사이를 싸고 있을 때 혈관하고 세포 사이에 뭐 삼투압이라든가 아니면 정수압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그 평형이 잘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그 평형이 깨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이라는 게 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가만히 있는 건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체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이 생깁니다. 이런 부종이 과연 왜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부종이 언제 생겼는지, 급성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몇 개월 이상 된 만성인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있다면 다리 한쪽만 붓는지, 아니면 다리 양쪽 다 문제가 생기는지 그거를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내가 뭐 새로 먹기 시작한 약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부종의 원인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급성과 만성을 나누는 기준은 72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3일이죠. 부종이 생긴 지 3일밖에 안 됐다. 갑자기 막 생긴다. 그러면 약간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3일밖에 안 된 3일 이내의 부종들은요. 심부정맥 혈전증, 혈관에 갑자기 핏떡이 앉으면서 막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봉화지경,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물혹, 관절 주변에는 물혹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물혹이 갑자기 팍 터지면서 급성 부종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고 전신적으로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무서운 경우도 있어요. 심장이 제대로 펌핑을 못 해줘서 전신적인 부종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콩팥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부을 수가 있고 간이 나빠도 이렇게 전신적으로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맥 때문에 이렇게 부종이 생기는 경우는 구별하기가 조금 쉬운데요. 대부분 정맥은 우리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리면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 더 악화가 돼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는 좀 나아지고 그런 걸로 해서 쉽게 요거는 정맥의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간이나 콩팥 같은 문제들은 누워 있어도 부종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맥에 의한 부종과 간이나 콩팥에 의한 부종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부종인 경우에는 전신적인 경우는 별로 없겠죠. 간하고 콩팥이 안 좋은데 한쪽만 붓는다? 그렇진 않겠죠. 한쪽만 부었다. 그럼 정맥이라든가 정맥에 혈전증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만성 정맥 부전 때문에 이렇게 부을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외상, 그쪽을 좀 어디 부딪히거나 외상을 당해서 림프관이 손상되거나 정맥이 손상됐을 수도 있겠죠. 그쪽에 어디 이렇게 근육이나 근막 같은 게 혈관을 갑자기 꽉 누르면서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물에 의해서 붓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 먹기 시작한 약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신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알러지 때문에 붓는 경우도 많아요. 계절성 알러지라든가 아니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막 입술이 이렇게 붓고 목이 좀 부어서 숨쉬기 힘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러지도 하체
부종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몸이 좀 붓는다 그러면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셀프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에서 제대로 펌프를 못하기 때문에 목에 있는 경정맥이 부풀어요. 얘가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못 들어가니까 목에 이렇게 봤을 때 혈관이 좀 부풀어 보인다. 그러면 조금 응급상황일 수 있어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소변의 색깔이 좀 이상하다든지 그런 것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콩팥질환을 의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간이 안 좋으면 우리가 황달이 생길 수 있겠죠. 눈 쪽이 좀 노랗게 보인다든지 얼굴이 약간 노랗게 누렇게 보인다든지 하는 거 황달일 수도 있고요. 복수가 차죠. 간질환 같은 경우 아주 말기가 되면 복수가 차요.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건데 갑상선 질환일 때도 몸이 부을 수가 있어요. 특히 갑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신 부종이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른데요. 눈 밑에가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도 들어가질 않아요. 심하게 부으면 이렇게 누르면 눌렀다가 띄면 그대로 눌린 채로 있잖아요. 근데 갑상선 때문에 붓는 경우는 그런 건 없고요.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겠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 손이 좀 떨린다든지 체중이 좀 줄어들면서 살이 빠진다든지 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게 몸에 부종이 있으면 다리에 부종이 있으면 꼭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부어있는 주변에 어떤 피부 색깔이 변화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눌러서 아프다는 거는 그 주변에 염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경우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정맥 혈전증 같은 게 있는 경우 만성 정맥 부종 같은 게 있으면 그 주변에 염증이 동반되면서 피부 색깔이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아파요. 그러니까 눌렀을 때 아프면 이거는 좀 응급 상황일 수가 있고요. 림프가 부어서 하체 부종이 생긴 경우에는 눌렀을 때 통증이 없어요. 그걸로 림프 부종과 정맥 부종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성 정맥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만성이 되기 때문에 피부 색깔도 좀 변해요. 왜냐하면 혈관 밖으로 적혈구가 좀 누출이 돼요. 그러니까 피가 좀 누출이 되면서 그런 철분제, 헤모시데린 성분들이 혈관 밖에 그 세포 간 사이에 축적이 되면서 그게 약간 피부를 좀 거칠게 하고 붉은색 조로 피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특히 발목 주변에 그런 게 잘 생깁니다.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피부가 딱딱해지고 과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궤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색깔만 봐도 이게 정맥에 의한 부전인지 림프에 의한 부전인지를 좀 구별할 수가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생기는 점액 수종은 피부가 조금 건조하고 두꺼워져요. 눈 주변 그리고 무릎, 팔꿈치 이런 데가 색깔이 좀 변하면서 부을 수가 있습니다. 림프 부종 같은 경우는 피부가 처음에는 오히려 두툼하게 보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섬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딱딱해져요.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집에서 혼자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부종은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림프 부종인 경우에는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림프 마사지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찾아도 많이 나오는데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고 누가 도와줘도 돼요. 그래서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은 체중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나는 뚱뚱해 그렇진 않더라도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은 체중을 조금 줄여주시면 이 부종을 조절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